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마을에 오준명이라는 평민 농가의 장남이 살고 있었습니다. 준명은 성실한 농부였지요.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질 때까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 준명에게는 아내 장서휘가 있었지요. 서휘는 말수는 적었지만 손끝이 야무지고 살림을 꾸려가는 데에는 누구보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 배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지난 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헛기침이 안방에서 새어나왔고 정옥의 얼굴빛은 날이 갈수록 누렇게 떴지요. 준명은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휘 역시 시어머니를 지성으로 간호했지만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명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안방에서 정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 끝에 나오는 가느다란 목소리였지요. 준명아, 어미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구나. 준명은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준명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곧 나으실 겁니다. 아니다. 어미는 안다. 이 병은 예사병이 아니야. 약초, 좋은 약초를 구해야 한다. 비싼 약초 말이다. 정옥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저 멀리 한양에서 온 약초꾼이 신령스러운 약초를 가지고 장터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초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정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비싼 약초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준명아, 내일 장터에 나가거라. 그 약초꾼을 찾아 약을 사오너라. 그것만이 어미를 살릴 길이다. 준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서휘가 안방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다 들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안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서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명과 서휘는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지요. 준명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장터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약초를 구해오라 하셨습니다. 서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살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약초값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명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휘도 시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안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걱정이었지요. 곡식을 팔아 모은 돈은 겨우 추운 겨울을 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만약 비싼 약초를 산다면 올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막막했지요. 서방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약초를 고를 때 두 눈으로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함께 가주겠다니 든든했지요. 서휘는 비록 말은 적었지만 판단이 빠르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준명은 서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안방에서는 정옥의 기침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서위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약초꾼이 파는 약이 정말 효험이 있을까? 혹시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 서위는 어릴 적 친정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풀들의 이름과 쓰임을 잘 아는 분이었지요. 서위도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준명과 서위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집에서 한 시진 정도 걸어야 하는 곳에 있었지요. 두 사람은 좁은 산길을 지나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서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준명이 약초꾼의 말에 넘어가 집안의 마지막 남은 돈을 다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준명은 묵묵히 앞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신 분이었지요. 이제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명의 머릿속에는 오직 약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쯤 두 사람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요. 곡식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명과 서위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약초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약초꾼이 정말 이곳에 있을까요? 두 사람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준명과 서위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 틈새로 보니 한 사내가 커다란 보자기를 펼쳐놓고 온갖 약초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임상도였지요. 상도는 40줄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입이 귀에 걸릴 듯 크게 벌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한양에서 온 약초를 보십시오. 이 약초는 예사 약초가 아닙니다.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 캐온 신령한 약초입니다. 상도의 목소리는 장터 전체에 울려 퍼질 듯 컸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약초를 구경했지요. 상도는 보자기 위에 놓인 약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뿌리 같은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천년 묵은 산삼 뿌리입니다. 이것 하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기침, 열병, 배앓이, 무엇이든 낫습니다. 준명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런 귀한 것이 정말 여기 있단 말입니까? 준명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지요. 상도는 준명의 모습을 보더니 번쩍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오랜 세월 장터를 떠돌며 사람을 속여온 상도는 한눈에 알아봤지요. 저 사내는 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보시오, 나리. 혹시 댁에 병든 분이 계십니까? 상도가 준명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명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십니다. 기침이 심하고 기운이 없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이 약초가 필요하십니다. 상도는 재빨리 다른 약초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런빛이 도는 마른 풀이었지요. 서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약초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초의 모양이 영 어색해 보였지요. 잎사귀는 너덜너덜했고 줄기는 듬성듬성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열초라고 합니다. 기침과 열을 내리는데 신통한 효험이 있지요. 저 멀리 지리산 꼭대기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초입니다. 상도는 약초를 준명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준명은 약초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풀 냄새가 났지만 특별한 향은 없었습니다.
상도는 준명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나리, 이 약을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사흘을 못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준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흘을 못 넘긴다니, 그럼 어서 약초를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명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의 마지막 남은 돈이 들어있었지요. 준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서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위는 조용히 상도에게 물었지요. 실례지만 이 약초를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상도는 잠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약초를 서위에게 건넸지요. 그러시지요. 마음껏 보십시오. 서위는 약초를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잎을 만져보고 줄기를 꺾어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지요. 서위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귀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들풀에 지나지 않았지요. 게다가 오래되어 이미 약효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약초가 정말 지리산에서 캐온 것입니까? 서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도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지요. 그렇고 말고요. 제가 직접 지리산에 올라가 캐온 것입니다.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 약초가 좀 시들어 보여서 여쭙는 것입니다. 상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상도는 오랫동안 사람을 속여온 노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금세 태어난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것은 약초를 말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말린 약초일수록 효험이 좋습니다. 준명은 상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잘 말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서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약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위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약초는 색이 선명하고 향이 진하며 만졌을 때 탄력이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약초는 그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값은 얼마입니까? 준명이 물었습니다. 상도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원래는 단량인데 오늘은 특별히 성량만 받겠습니다. 준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량이라니, 그것은 집안에 남은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준명이 1년 동안 밭을 갈아번 돈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지요. 준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량입니까? 그것은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날이 목숨을 살리는 약인데 비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목숨이 성량보다 못합니까? 상도의 말에 준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머니의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명은 다시 허리춤의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지요. 그때 서위가 준명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위는 다시 상도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초 말고 다른 약초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상도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약초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서위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초들이 하나같이 빛이 바래고 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벌레 먹은 자국도 있었지요. 서위는 확신했습니다. 이 약초들은 모두 싸구려였습니다. 이 약초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서위가 작은 목소리로 준명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명은 당황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상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이 약을 사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아니면 이 약초를 다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장터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도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큰 소리로 약초의 효험을 떠들어댔지요. 준명과 서위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약초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서위의 말대로 사지 말아야 할까요? 두 사람의 마음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준명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상도는 계속해서 약초의 효험을 떠들어댔고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지요. 준명의 손은 허리춤의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서위가 다시 한번 준명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 약초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서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명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서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상도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준명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서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명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상도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사지 않겠습니다. 상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쥐었던 물고기를 놓친 기분이었지요. 아니, 나리. 이 약을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준명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서위가 준명의 뒤를 따랐지요. 상도는 뒤에서 계속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준명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약초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서방님,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명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당신 말이 옳았을 겁니다. 저 약초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준명은 속이 상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서위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효심을 꺾은 것 같아 미안했지요.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서위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길가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작은 풀이 돌무더기 틈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위는 그 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풀의 모양이 낯익었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위는 길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잎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줄기는 가늘면서도 질겼습니다. 서위는 조심스럽게 잎을 하나 떼어 비벼보았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지요. 서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풀입니다. 준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풀입니까?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풀입니다. 기침과 열을 낮추는데 효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명은 서위가 가리키는 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들풀처럼 보였지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풀이 정말 효험이 있습니까? 예, 서방님. 제 어머니께서 이 풀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풀을 먹고 기침이 나은 적이 있습니다. 서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명은 잠시 망설였지요. 하지만 장터의 약초꾼에게 속을 뻔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풀을 캐어갑시다. 서위는 조심스럽게 풀을 뿌리째 뽑기 시작했습니다. 돌틈에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 쉽지 않았지요. 서위는 손가락에 흙을 묻혀가며
조금씩 뿌리를 풀어냈습니다. 준명도 옆에서 돌을 치워주며 도왔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풀 몇 포기를 캘 수 있었지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위는 풀을 치맛자락에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준명은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아내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장터에서 비싼 약초를 사지 않고 이렇게 길가의 풀을 캐어오다니 말입니다. 서방님 집에 가서 이 풀을 깨끗이 씻어 다려야 합니다. 어머니께 드리면 기침이 나아지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저를 믿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지요. 별들이 하늘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준명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저 풀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효험이 없다면 어쩌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내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옥이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준명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위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풀을 깨끗이 씻었지요. 흙과 먼지를 씻어내니 푸른빛이 도는 잎이 드러났습니다. 서위는 풀을 작게 잘라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물이 끓기 시작했지요. 서위는 풀이 푹 우러나도록 오랫동안 다렸습니다. 방 안에 은은한 풀 냄새가 퍼졌습니다. 준명은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배웠지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정옥은 기침을 하다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기대가 서려 있었지요. 약초는 구했느냐? 준명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장터의 약초는 믿을 수 없어서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위가 다른 풀을 구해왔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길가에서 자라는 풀인데 서위가 기침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 정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기침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명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필시 화가 나셨을 겁니다. 비싼 약초를 기대했는데 길가의 풀을 다려온다니 말입니다. 잠시 후 서위가 대접에 약을 담아 들고 왔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따끈한 물이었지요. 서위는 안방으로 들어가 정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 약을 드십시오. 기침에 효험이 있을 겁니다. 정옥은 대접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 역력했지요. 준명과 서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어머니께서 이 약을 드실까요? 두 사람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대접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기침을 하다 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길가의 잡초를 다려왔다고? 서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풀은 기침에 효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서 내 목숨을 그런 잡풀에 맡기겠다는 것이냐?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요. 준명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장터의 약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 같았습니다. 사기꾼이라니. 한양에서 온 약초꾼인데 사기꾼일 리 없다. 내가 돈이 아까워서 사지 않은 것 아니냐? 준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오해가 깊어지는 것 같았지요. 서위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이 약을 드시면 기침이 나아지실 겁니다.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가 의원이냐? 약을 아느냐? 정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또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몸을 웅크리고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준명은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드렸습니다. 기침이 멈추자 정옥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준명아, 며느리를 당장 내보내라. 시어미를 잡초로 죽이려는 며느리를 어찌 두겠느냐. 준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화가 이토록 클 줄 몰랐지요. 준명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내는 어머니를 위해 한 일입니다. 위에서 길가의 풀을 뜯어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것이 낫지. 정옥은 대접을 밀쳐버렸습니다. 대접이 방바닥에 기울어지며 약물이 쏟아졌지요. 서위는 재빨리 대접을 바로 잡았지만 이미 절반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서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어머님, 약을 다시 다려오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필요 없다. 당장 치워라. 정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요. 서위는 대접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준명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서위를 따라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서위는 대접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명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미안합니다.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화내실 만도 합니다. 비싼 약초를 기대하셨는데 저는 풀을 가져왔으니까요. 서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거웠지요. 과연 제 판단이 옳았을까요? 혹시 정말 장터에 약초를 샀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서위는 솥에 남아있는 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저는 이 풀이 효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을 돌리실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준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했지요. 준명도 장터에서 상도의 약초를 보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아내의 판단이 옳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안방에서는 정옥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요. 서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제 고집 때문에 어머니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위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다려둔 약이 솥에 남아 있었지요. 서위는 약을 다시 데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대접에 담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서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또 화를 내시면 어쩌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정옥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십시오. 정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지요. 하지만 기침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서위는 대접을 어머니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이 내키실 때 드십시오.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서위는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서위야. 서위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정옥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예, 어머님. 정말 그 풀이 효험이 있느냐? 예, 어머님. 저의 어머니께서 이 풀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풀로 기침이 나았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서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손을 떨며 대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정말 낫겠느냐? 예, 어머님. 꼭 나으실 겁니다. 정옥은 대접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약물을 조금 마셔보았지요. 쓴맛이 났지만 그리 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은한 풀 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은 조금씩 약을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서 대접을 내려놓았지요. 맛은 좋구나. 어머님, 하루에 3번씩 드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려드리겠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화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은 알 것 같았지요. 서위는 대접을 받아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서위는 하루에 3번씩 약을 다려 정옥에게 드렸습니다. 정옥은 마지못해 약을 마셨지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약을 마신 뒤 기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옥은 밤에 기침을 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얼굴빛이 조금 돌아왔지요. 준명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로 길가에 풀이 효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지혜가 어머니를 살린 것이지요. 준명은 서위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옥의 화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서위는 묵묵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짓고 집안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나가 그 풀을 더 캐어두었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명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안방에서 정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였지요. 준명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위야, 이리 오너라. 서위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명은 조용히 방 밖에서 귀를 기울였지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준명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옥의 병세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침은 많이 줄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는 방 안에 앉아 있을 기운도 생겼습니다. 서위는 여전히 하루 3번 약을 다려드렸고 정옥도 이제는 순순히 약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명이 밭일을 나가려고 할 때 정옥이 아들을 불렀지요. 준명아, 잠깐 이리 오너라. 준명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이불을 개고 방 안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누워만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요. 어머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 기침도 많이 나았다. 서위가 다려준 약 덕분인 것 같구나. 준명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드디어 아내의 정성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아내가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습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정말 약 덕분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준명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확인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원을 불러보자. 의원이 보고 이 풀이 정말 약효가 있는지 확인해주면 좋겠구나. 준명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요. 혹시 병이 저절로 나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에게 확인을 받으면 더욱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인근 마을의 홍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준명은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홍무진이라는 의생이 살고 있었지요. 무진은 나이가 50줄에 접어든 의원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크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준명은 한 시즌쯤 걸어 무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대문 옆에 의원이라고 쓴 나무판이 걸려 있었지요. 준명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홍 의원 어르신. 안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옆마을 오준명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병을 보러 와주셨으면 합니다. 문이 열리고 무진이 나왔습니다. 희끗한 수염을 기른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부인께서 편찮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는데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 괴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준명을 따라 나섰지요. 두 사람은 함께 준명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준명은 무진에게 어머니의 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침이 심했던 것, 장터에서 약초를 사려다 그만둔 것, 그리고 아내가 길가에서 풀을 캐어다 다려드린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 풀을 드신 뒤로 병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무진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가의 풀이라고 하셨으니까? 대단한 부인이시군요. 어떤 풀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위가 마당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무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요.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홍무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드시지요. 무진은 안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정옥은 방 안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진은 정옥에게 절을 하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맥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심한 기침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정말 제가 나은 겁니까? 정옥이 반가운 듯 물었습니다. 무진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부인.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드셨는지 볼 수 있겠습니까? 서위가 부엌으로 가서 솥에 남아있던 약과 말린 풀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진은 풀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잎의 모양을 보고 줄기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지요. 그러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천초령입니다. 천초령이라고요? 준명이 되물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지요. 예, 천초령이라는 약초입니다. 기침과 열을 내리는데 뛰어난 효험이 있지요. 어린 잎은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잡초로 여깁니다. 서위는 놀라서 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풀이 천초령이라는 약초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풀이 정말 약효가 있는 겁니까? 정옥이 물었습니다. 무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장터에서 파는 약초보다 훨씬 좋습니다. 천초령은 신선한 것일수록 효험이 좋은데 이것은 바로 뜯어서 달인 것 같으니 최상의 약입니다. 준명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지요. 정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위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위야, 내가 옳았구나. 정말 귀한 약을 알고 있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그저 어머니께 배운 것뿐입니다. 무진은 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며느리가 참으로 슬기롭습니다. 이 약초를 알아보다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장터에서 약초를 사려 하셨다고요? 예, 한양에서 온 약초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약초꾼의 이름이 임상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말고요. 그자는 사기꾼입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었지요. 저도 예전에 그자가 파는 약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싸구려 풀을 비싸게 파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가지요. 준명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내의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약초를 샀다면 집안의 돈만 날리고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말렸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약을 먹었다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무지는 서위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어르신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효심이 깊으십니다. 서위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옥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며칠 전 화를 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의심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무지는 약 봉지 하나를 꺼내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은 보약입니다. 기운을 돋우는 데 좋습니다. 천초령과 함께 드시면 더욱 빨리 회복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어르신. 무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께서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준명은 무진을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무진은 떠나기 전에 준명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날이 좋은 부인을 두셨습니다. 아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진이 떠나고 준명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진이 떠난 뒤 준명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임상도가 사기꾼이라는 것, 싸구려 약초를 비싸게 판다는 것. 준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상도에게 속은 것은 아닐까요? 준명은 서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물으시려고요, 서방님? 임상도라는 약초꾼 말입니다. 혹시 다른 이들도 그자에게 약을 산 적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서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해했지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서방님. 준명은 곧바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지요. 장터에 도착하니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준명은 먼저 곡식을 파는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상인이었는데 준명과 안면이 있었지요. 김영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사러 오셨습니까? 오늘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이곳에서 약초를 팔던 임상도라는 자를 아십니까? 김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지요. 아, 그 약장수 말입니까? 압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떠들어대던 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자에게서 약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김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지요. 작년 가을에 제 손자가 열병을 앓을 때 그자에게서 약초를 샀습니다. 해열에 좋다고 하길래 비싼 값을 주고 샀지요. 그래서 효험이 있었습니까? 효험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자는 열흘이나 앓다가 겨우 나았습니다. 약 덕분이 아니라 저절로 나은 것이지요. 그때 산 약초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준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상도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준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 시작했지요. 옷감을 파는 부인, 생선을 파는 사내, 떡을 파는 할머니. 하나씩 물어보니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자에게 속았습니다.
기침약이라고 해서 샀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배앓이 약을 샀는데 오히려 배가 더 아파졌습니다. 그자가 파는 약초는 모두 거짓입니다. 제 동생도 그 약을 먹고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이야기들이었지요. 준명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상도에게 속았다니 말입니다. 준명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그자에게서 약초를 살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아내가 말려서 사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약은 모두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자는 아직도 장터에 나옵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준명은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장터 구석에 상도가 여전히 약초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담겨 있었지요. 상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저자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관아에 고발해야 합니다.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지요.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속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준명은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진의 말을 떠올렸지요. 의원도 상도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더욱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도 임상도를 사기꾼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모셔오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의원의 증언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준명은 다시 무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가 문을 두드렸지요. 의원 어르신 계십니까? 무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명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나리? 의원 어르신, 장터에 가주셔야 합니다. 임상도라는 약초꾼 때문입니다. 준명은 사람들이 상도에게 속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자는 예전부터 여러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관아에 고발하려 합니다. 증인으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그자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진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이분이 홍무진 의원 어르신입니다. 저희 편을 들어주시겠답니다. 사람들은 무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무진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여러분, 제가 임상도가 파는 약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싸구려 풀입니다. 약효가 없는 것들입니다.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오래되어 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으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도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약초를 챙기기 시작했지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자가 도망갑니다. 잡아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 상도에게 달려갔습니다. 상도는 약초 보따리를 들고 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도는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으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상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도를 놓아주지 않았지요. 준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상도, 당신은 거짓 약초를 팔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관아에 가서 죄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이라니. 내 약초는 모두 진짜입니다. 그럼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무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도는 무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무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파는 약초는 모두 싸구려입니다. 제가 직접 보았으니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상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상도를 끌고 관아로 향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상도의 재판이 열린다는 소문이 마을 곳곳에 퍼졌지요. 준명도 일찍 일어나 관아로 향했습니다. 서위가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재판이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준명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어제 상도에게 속았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김영감도 와 있었고 옷감 파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모두 상도가 어떤 벌을 받는지 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관속이 나와 북을 쳤습니다. 재판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지요.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관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사또가 자리에 앉자 관속들이 상도를 끌고 나왔습니다. 상도는 밤새 관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요. 상도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임상도인가? 예, 사또나리. 소인이 임상도입니다. 너는 백성들을 속여 거짓 약초를 팔았다는 고발을 받았다.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상도는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억울합니다. 소인은 진짜 약초를 팔았을 뿐입니다. 진짜 약초라고? 그럼 증거를 대어보거라. 상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도가 판 약초는 모두 싸구려 풀이었으니까요. 사또는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어제 압수한 약초를 가져오너라. 관속이 상도의 약초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보았지요. 말라 비틀어진 풀, 색이 바랜 뿌리, 벌레 먹은 잎사귀들이 나왔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귀한 약초라고? 눈에 보기에도 쓸모없는 잡초가 아니냐? 아닙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금강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입니다. 사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금강산이라고? 내가 정말 금강산에 가본 적이라도 있느냐? 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상도는 금강산은커녕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지요. 사또는 손을 들어 무진을 불렀습니다. 홍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무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앞에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의원으로서 이 약초들을 살펴보았는가? 예, 사또나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던가? 무진은 약초 보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약효가 없는 풀입니다. 어떤 것은 그저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이고 어떤 것은 오래되어 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물었지요. 이 자에게 약초를 산 사람이 있는가? 나와서 증언하라. 김영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사또나리 소인이 작년 가을에 저자에게서 약초를 샀습니다. 얼마를 주고 샀는가? 인양을 주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인양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요. 그래서 효험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사또나리. 제 손자의 열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 약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옷감 파는 부인도 나왔습니다. 사또나리, 저도 저자에게서 기침약을 샀습니다. 한 양 반을 주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모두 상도에게 속아 비싼 돈을 주고 쓸모없는 약초를 샀다고 말했지요. 증언이 이어지자 상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사또는 상도를 노려보았습니다. 임상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가 거짓 약초를 팔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겠느냐? 상도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사또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냐?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을 속였는지 아느냐? 사또는 관속에게 명했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관속이 장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상도가 지난 몇 년 동안 받은 돈을 적어 놓은 것이었지요. 사또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내가 지난 3년 동안 백성들에게서 받아낸 돈이 100냥이 넘는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지요. 가난한 백성들이 병을 고치려고 모든 재산을 털어준 돈이었습니다. 사또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임상도, 너는 백성의 고통을 이용해 돈을 긁어모은 악질 사기꾼이다. 용서할 수 없다. 상도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사또 나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데 다시는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또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임상도, 너는 백성을 속인 죄로 곤장 50대를 치고 가진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고을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관속들이 상도를 끌어냈습니다. 뜰에서 곤장을 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상도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였으니까요. 곤장을 맞고 난 상도는 거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속들이 상도를 마을 밖으로 내쫓았지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질 사기꾼이 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또는 피해를 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손해본 돈을 장부에 따라 돌려주겠다. 차례로 앞으로 나오거라. 사람들은 기뻐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속이 장부를 보며 한 사람씩 돈을 돌려주었지요. 김영감은 2냥을 돌려받았고 옷감 파는 부인은 1냥 반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감격하여 사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리,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준명도 관아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지요. 정의가 바로 선 것 같았습니다. 준명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날 장터에서 약초를 사지 말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집안의 돈을 모두 날리고 어머니의 병도 낫지 않았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위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명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서위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서방님. 더 이상 그자가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겠네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그날 약초를 사지 말자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이 이불을 개고 앉아 있었지요. 얼굴에는 완전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병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재판이 잘 끝났습니다. 임상도가 벌을 받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위를 바라보았지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위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서위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위야, 미안하구나. 내가 길가에 풀을 가져왔을 때 화를 냈던 것을 용서해다오. 어머님,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화내실 만도 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살리려고 한 것인데 내가 의심했다. 이 며느리가 나를 그런 잡초로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구나. 정옥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위는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지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다, 서위야.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이 집안의 복이구나. 준명도 두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요.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기쁨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옥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천초령을 꾸준히 달여 마신 덕분이었지요. 기침은 완전히 멈췄고 얼굴에는 윤기가 돌았습니다. 몸에 힘이 생기니 밖으로 나가 햇볕도 쬐고 마당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옥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부인, 안색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무슨 좋은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허허, 며느리가 구해온 풀 덕분입니다. 며느리가요? 정옥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위가 길가에서 천초령을 캐어다가 정성껏 다려준 일 그 덕분에 병이 나은 일을 말이지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댁 며느리가 그렇게 현명하십니까? 그렇고 말고요. 우리 며느리는 약초도 알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이 집안은 며느리 덕에 살았습니다. 정옥은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화를 냈던 것이 부끄러웠지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시댁 며느리가 길가의 풀로 시어머니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장터의 사기꾼 약초꾼을 피해 집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서위를 풀을 아는 슬기로운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60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지요. 부인은 서위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오나리 댁 며느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서위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은 서위를 보고 반가워하며 말했지요.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 제 손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쓰신 그 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위는 부인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말려둔 천초령을 보여주었지요. 이것이 천초령이라는 풀입니다. 기침과 열을 낮추는데 효험이 있습니다. 부인은 천초령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잎의 모양과 줄기의 색깔을 눈에 담았지요. 이 풀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길가나 돌무더기 틈에서 자랍니다. 제가 함께 나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서위는 부인과 함께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초령이 자라는 곳을 알려주었지요. 부인은 감격하여 서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손자분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부인은 천초령을 조심스럽게 캐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부인이 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곡식 한 섬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인, 손자의 기침이 나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약초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서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오시다니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부인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서위는 어쩔 수 없이 곡식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요. 이 일이 있은 뒤로 더 많은 사람이 서위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배앓이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어떤 이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노인을 위해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서위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약초를 알려주었지요. 어떤 풀이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위에게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준명은 아내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착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준명이 서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을 돕고 있군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나눌 뿐입니다. 서방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어머니께서도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딸이니 당신도 훌륭한 것이겠지요. 서위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지요. 어머니는 평생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돈을 받지 않고 약초를 주기도 했지요. 서위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집집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느라 바빴지요. 준명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명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었고 서위는 집에서 곡식을 말리고 정리했습니다. 정옥도 건강해진 몸으로 며느리를 도왔지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준명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오나리 댁에 계십니까? 준명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장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리댁 며느리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감사라니요? 며느리분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약초를 알려주고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준명은 기쁜 마음으로 이장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위도 나와서 이장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부인 마을을 대표해서 감사를 전합니다. 부인 덕분에 많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은 마을의 은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장은 작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패가 들어있었지요. 나무패에는 슬기로운 며느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만든 것입니다. 부인께 드리고 싶습니다. 서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지요. 서위는 두 손으로 나무패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옥은 며느리가 받은 나무패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위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어머님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살렸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도왔구나.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이 집안의 가장 큰 복이다. 준명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서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그 후로 서위의 이름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은 물론 멀리 있는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서위는 여전히 겸손하게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약초를 알려주고 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위에게는 자식이 생겼습니다. 딸과 아들 둘을 낳았지요. 서위는 자식들에게도 약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풀이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말이지요. 얘들아, 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돕는 마음이란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사셨고 어미도 그렇게 살고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산과 들을 다니며 약초를 배웠지요.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슬기로운 며느리가 길가의 풀로 시어머니를 살렸다는 이야기, 사기꾼 약초꾼을 피해 집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길가의 풀 한 포기가 귀한 약초보다 낫고 며느리의 정성이 비싼 약보다 나은 법이다. 오나리의 집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정옥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준명과 서위는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위를 존경했고 서위는 여전히 겸손하게 사람들을 도왔지요. 그렇게 슬기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